제일동포 현황과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동포 현황은 제국 일본 시기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국 일본 시기의 현황을 보면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09년 단계에는 약 790명이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대체적으로 유학생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미 그 노동자가 이제 그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안 됐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일본의 유학생 신분으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1910년에 1910년 8월에 이제 그 일본의 병탄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일본으로의 이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가 1915년서부터 1945년까지 해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그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강지연, 김동훈 선생이 쓴 제일한국조선인 역사와 전망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이제 보면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 자료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이제 시기가 몇 가지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917년에 14,501명으로 이렇게 그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바로 이제 그 직전 연도인 1916년 5,638명보다 거의 3배 가까운 대폭적인 증가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그 제일동포들의 그 숫자가 1916년에서 1917년으로의 그 변화 같은 그러한 2배, 3배 정도로 늘어나는 해는 그 이후 전혀 없습니다. 이게 1915년부터 1945년까지 기간 동안의 유일한 해입니다. 그래서 1917년 시점에 그 이전보다 약 3배 가까운, 뭐 3배는 좀 안 되죠. 한 2.5배 가까운 그런 그 수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것이 이제 1911년부터 한일 합방이 되고 이후 1911년부터 노동자로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그 유입이 된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수가 이제 이 노동자들이 이제 일본으로 거주를 해 가는데, 이 1917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상당히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24년의 경우에 12만 그 23명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됐는데, 여기를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표기를 한 것은 처음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동포가 10만 명대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 숫자도 23년에 비해서 약 50% 정도가 늘어난 그런 대규모적인 그 증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만 명에서 12만 명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최초로 10만 명대에 이제 진입한 것이 24년이었다. 그리고 이제 39년에 96만 1,591명이 되는데, 이 시기를 제가 붉은색으로 한 거는 뭐냐면 1938년에 약 80만 명 채 안 되죠. 79만 9,865명에서 아마도 이 제국 일본 시기에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해 간 그 사이에서 보면, 각 연도별 조사에서 보면 유일하게 10만 명 이상, 그 전년도에 비해서 10만 명 이상 증가한 그런 해가 바로 1939년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1938년 약 80만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1939년에 96만 명이 됐으니까 약 한 해에 16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10만 명 이상 늘어난 유일한 해다. 그 최초로 10만 명이 넘어선 그런 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0년대가 처음으로 이제 100만 명대에 이제 진입을 한 그런 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서 1945년 단계에는 추정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약 210만 명이 일본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1939년, 40년에 비약적으로 그 제일 한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바로 1941년에 시작되는 태평양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그 강제 동원의 그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은 해방 이후의 현황입니다. 해방 이후는 이제 1950년부터 5년 단위로 해서 이제 1990년까지를 이제 조사를 했고, 특히 이 책 역시, 이 통계 자료 역시 강재현, 김동훈 선생의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2000년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된 거기 때문에 1992년까지를 이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나름대로 해방 이후에 제일동포들의 그 숫자의 부침을 그 추세를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 역점을 둔다 그러면 그 해방 이후의 현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해방 이후 현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제 1950년, 90년, 92년이라고 이렇게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 이 1950년에 그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경우 54만 5천 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약 60만 명의 무려 9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제가 1945년 당시 추산이기는 하지만 약 210만 명 정도의 그 동포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약 55만 명 정도로 급격하게 축소가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 이후에 마땅히 있어야 될 본국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명이 넘는 숫자가 여전히 일본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약 91%가 여전히 우리 한국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 숫자가 5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 91%에서 90%, 89.3, 87.6 등으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숫자는 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그 뉴커머들도 이제 그 가게 되고 그러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자녀들이 이제 출생하고 그 후손들이 출생하고 그래서 숫자는 늘어나지만 전체 외국인들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줄어드는 폭이 얼마나 크냐 하면 50년에서 90년 사이 약 40년 사이입니다만, 한국인들은 이 사이에 약 14만 명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4만 4,900명 정도에서 68만 7,900명 정도로 이제 늘어났으니까 약 14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 외국인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차지하고 제일 한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91%에서 64%로 대폭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인 92년의 경우에는 53.7%로 비율이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동포의 이제 그 가장 최근의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 그 2019년 자료인데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일본의 그 외교 그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숫자를 공관을 통해서 이제 조사한 외교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사관이 관할하는 곳, 고베 총영사관,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요코하마, 후쿠오카, 히로시마 등으로 해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또 앞에 통계 자료하고 좀 다르게
제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외국 국적 동포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일본으로 귀화한 그런 그 분들이 되겠죠.를 나누고 또 제외 국민들 속에서도 영주권자와 일반 체류자 그리고 유학생으로 각각 그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지역별 체류 자격별 또 국민이냐 동포냐 등으로 이렇게 나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2019년 현재로서는 이제 총계로 82만 약 5천 명 정도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제외 국민이 약 45만 명,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 즉 일본으로 귀화하신 분들이 37만 5천 명 정도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이 제일동포의 이제 추이를 보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현지화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그 측면을 보이게 되는데 제국 일본 시기 1세대 이주자들의 이제 퇴장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3세나 4세 이후 세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3세, 4세 세대의 일본 귀화가 이제 증가하는 그래서 바로 앞에 그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의 숫자가 국민의 숫자가 훨씬 많기는 하지만 외국 국적 숫자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도 일본 귀화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반영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내 외국인 총수에서 차지하는 제일동포의 총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일본 내 외국인 국적별 분포에서 그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것이 어느 순간 이제 제일 중국인들에 이어서 2위로 물러나 있는 그런 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커머 1세대와 그들의 2세대가 이제 등장하는 것 등이 제일동포 현재 현황의 그 추이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포 사회 내부에 그러한 그 세대 갈등과 이념 갈등의 문제가 안고 있고 올드커머끼리도 민당과 조청년 등으로 해서 이념 갈등이 있고 또 세대 갈등이 그 이민 1세대와 이민 3세, 4세가 모국을 바라보는 또는 거주국인 일본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세대 갈등이 있고 또 올드커머와 뉴커머 간의 또 그 갈등이 있고 또 동포 사회와 일본 사회의 갈등이 있는 등 중첩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의 제일동포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동포 현황과 추이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외동포는 5대양 6대주에 걸쳐 약 750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제일동포는 그 가운데 약 80만 명 정도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일본으로의 이주 동기 중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제국 일본의 식민지주의와 1980년대 일본의 외국인 유치 적극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여행 자유화도 자유화가 같이 부합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제국 일본 시기 일본 이주자의 3세, 4세 후손이 한국 국민이자 일본의 특별 영주권자로서 혹은 일본에 귀화한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째, 제일동포는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 가운데 국민, 민족, 개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일부 겪고 있기도 합니다. 다섯째, 동포 사회 내부에 올드커머 내 혹은 올드커머와 뉴커머 간의 세대 및 이념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